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 발생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감염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가 하면 손 소독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원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주에서 나온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이미 높아진 지역 내 공포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문을 연 약국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동이 났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그런지 오자마자 문 열자마자 손 소독제하고 마스크를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소독제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마스크만 조금 남았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도 중국 방문자에 대한 자체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긴급 문자를 보내 중국에 다녀왔을 경우 2주간 등원과 등교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고 실제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정이 속출했습니다. 아이들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염려하셔가지고 집에서 가정 보유 잠잠해질 때까지 좀 하는 게 좋겠다고. 겨울철 대목을 맞은 도내 관광업계도 덩달아 비상입니다. 올림픽 이후 외국인 방문객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스키장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피해 안 가게끔 하느라고 중국 쪽에서도 일단은 정지를 시키고 이제 이 자제가 되면 이제 다시. 단체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는 식당에서는 외국인 손님을 위한 별도의 칸을 마련하고 심지어 가족 단위 중국 손님은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정된 중국과의 교류 행사도 무기한 연기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염 우려에 도내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역 관광과 상경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지역사회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80만 명이 다녀간 화천 산천어 축제장. 올해도 수상 낚시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큽니다. 특히 지난해 산천어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4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일단 공기로 전염될까 봐 걱정이 좀 크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역 축제와 상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설 명절 이후 한산해진 전통시장. 이곳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상인들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 뜸하다고 말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또 더 안 나오고. 그걸 좀 느끼세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분들도 오시잖아.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거든 지금.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한 자치단체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노인 일자리 발대식과 다음 달 8일로 예정됐던 정월 대보름 행사를 긴급 취소했습니다. 횡성군도 중국 리나이시와의 중학생 방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춘천시는 관광과 경제가 우려되지만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혀 당분간 관련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스 누출 경위와 폭발과의 연관성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무등록 펜션을 영업한 주인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객실 내 조리 시설을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하면서 건물주가 직접
가스 배관도 철거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감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돼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관 공사 시기와 사고 시점까지 가스 배관이 어떤 상태로 방치됐느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도 투숙객이 많았다며 배관 교체 후에도 해당 객실에는 다른 사람들이 숙박했다고 말합니다. 평일에도 계속 오기는 해요. 아예 없는 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사람들이 좀 사는 것 같고. 폭발이 사망 원인이었다는 건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일 숨진 4명의 사인이 폭발에 의한 화재사로 나타났고 경찰은 추가 사망자 2명의 부검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는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와 점검, 조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동해시도 다각적으로 건물의 불법 사항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단으로 숙박시설로 쓰고 있는 사항은 이제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추가적인 건축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폭발 사고 원인에 대한 국가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 거점 도시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000억 원이 투입돼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와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글로벌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보도에 홍한표 기자입니다. 강릉시가 관광 분야 최대 규모 사업인 지역 관광 거점 도시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500억 원을 포함한 1,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지역의 관광도시에서 세계 속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통, 숙박, 안내, 콘텐츠 등 입국부터 출국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수요를 반영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유산을 바탕으로 전통문화, 자연환경 등 다양한 보유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를 뷰티풀 시티 강릉 브랜드에 녹여내 외국인 관광 수용 태세를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강릉시는 도심권의 경우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입니다. 핵심 사업 지구인 뉴 경포지구는 올림픽 유산인 올림픽파크와 강릉 아트센터를 활용한 겨울 스포츠 개최와 문화 공간 조성이 주된 사업입니다. 또 경포호 라이트 아트쇼, 초당마을 정비, 전통 뱃놀이 체험회장도 마련됩니다. 이 올림픽파크는 양쪽을 연계하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에는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도 컬링 체험부터 하고 있는데 경포 안목 해변지구는 해변과 커피를 테마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오죽헌지구는 오죽헌과 성교장, 한옥마을 등을 연계해 전통문화 관광과 체험회장이 조성됩니다. 명주동과 강릉 대도호부관와 강릉역을 이은 올드타운 지구에서는 문화와 관광, 도시재생 등이 어우러집니다. 강릉시는 동해안과 정선, 평창 등 강원도 내 10개 시군과의 협력 사업으로 대한민국 동북권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양양공항을 통해서 단체 관광객들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10개 시군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 강릉이 거기에서 거점 도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강릉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현재 15만 명에서 100만 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동해안에 만연한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바가지 상흔과 최근 다시 불거진 무등록, 불법 숙박업소 문제 등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지역 관광 혁신을 위해 강릉 외에도 부산, 전주, 목포, 안동 등 전국 5개 도시가 거점 관광도시로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340명이 아직 강원도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중국 확진 환자가
173명에 달하는 중국 저장성의 항저우와 닝보에서 지난 27일 양양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모두 342명이라며 이들은 오늘이나 내일쯤 중국으로 출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양공항과 중국 간 항로는 어제부터 모두 폐쇄시켰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 이외에 인천공항 등으로 입국한 중국인 가운데 어느 정도 인원이 강원도로 유입됐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긴급 조치로 강원도 교육청이 개학하는 14개 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중국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방학 기간에 돌봄 교실과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중국을 다녀온 학생이 있는지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중국 후베이 지역을 방문하고 지난 13일 이후 귀국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등교를 중지하고 자가 격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월 상동 중석광산 개발에 독일 국책은행이 890억 원 대출을 확정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광산 개발업체 알몬티 대한중석은 지난 23일 독일 국책은행으로부터 890억 원에 대한 대출 확약서를 확보해 이르면 3월에 재개발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영월군은 업체 측이 상세한 사업 계획과 공사 진행 전략을 세울 경우 보조금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60, 70년대 국내 수출 산업을 주도하던 중석광산은 지난 1993년 문을 닫은 이후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갑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와 동해안 6개 시군 그리고 동부지방산림청은 감시원 814명과 예방특수진화대 657명을 배치하고 무인 감시 카메라 67대, 진화차 88대, 기계화 시스템 104대, 드론 24대 등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 강릉 산림항공관리소에 산림청 헬기 5대, 임차 헬기 2대를 배치해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도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32.8%로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에 비해 2.25배 급증했습니다. 도내 1인 가구 비중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52%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교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수업과 생활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 더하기 학교가 올해 확대 운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43곳의 행복 더하기 학교 자체 평가 결과 9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8곳으로 늘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별로 학교 민주주의 지표 결과를 교육 과정에 반영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한부모 가족 홈 CCTV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로 70가정을 선정해 홈 CCTV를 설치하고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홀로 있는 자녀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자녀 63.7%가 하루 평균 3시간 19분을 가정에서 홀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군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학교 급식 식재료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관내 18개 초중고등학교 1,800명에게 중식비를 지원하며 식재료는 먼저 양양산, 2순위는 도내산, 3순위는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할 경우 구입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평창 평화포럼 개막을 열흘가량 앞두고 강원도가 포럼 알리기 작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정부 종합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들을 상대로 평창 평화포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평창 평화포럼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올해 포럼에는 2018 동계올림픽 유산을 알리기 위해 이 한반도 협력과 평화 문명 구축, 아시아 평화정신 구현 등 11개 세션에서 각계 석학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원주 KBS 폐지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춘천 총국 체제 전환 백지화를 촉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어제 KBS 원주 방송국 앞에서 집회를 열고 40만 원주 시민들이 애타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원주 전역 뉴스가 사라지고 최근 인사 발령으로 직원들도 모두 춘천 소속이 됐다며 이를 강행한 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범대위는 이번 걸기 대회를 시작으로 함께 폐국되는 전국 7개 지역 시민단체와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산불 현장이나 태풍 피해 복구 등 일과 시간 이외에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대민 지원 시간이 올해부터는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 복무 기간 중 재난 현장에 단체로 투입되는 경우 자원봉사 시간 인정이 어려웠지만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봉사 실적 인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자원봉사 시간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일부 기업에서도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채용 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가 얼음 낚시터에 대해 당분간 임시 휴장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얼음 낚시터에 대해 운영을 중단한 화천군과 재단법인 나라는 관광객들과 낚시객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임시 휴장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